전 토트넘 선수이자 손흥민의 팀 동료였던 키어런 트리피어의 인터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사실상 수비수로 기용되며 토트넘 최고의 골잡이가 수비진들의 뒷바라지나 해야 했으며 공격과 수비 양쪽 측면에 모두 가담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활동 반경은 선수 생명을 갉아먹을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체력적 혹사였는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관중은 손흥민에게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하며 인종차별을 시도해 여러모로 손흥민에게 있어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에서 매번 고생만 겪는 손흥민을 보며 과거 토트넘을 거친 선수들은 손흥민을 향해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였고 현재 뉴캐슬의 핵심 선수로 뛰고 있는 전 토트넘 소속이자 손흥민의 절친이었던 키어런 트리피어의 인터뷰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손흥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기 바라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손흥민은 매일 연습한다. 에릭센 케인보다도 더 많이 했다. 나도 킥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손흥민이 프리킥을 찬다고 하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실로 엄청났다. 매번 훈련장 밖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을 들고 기다리는 팬들이 있을 정도다. 게다가 손흥민은 내가 아는 선수 중 가장 프로다운 선수였다. 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는 정말 환상적인 선수이다. 수비수로서 그를 맞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악몽과도 같다. 손흥민을 향한 키어런 트리피어의 인터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월 6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은 5경기 만에 얻은 귀중한 승리였는데요. 게다가 크리스탈 팰리스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고 경기가 끝난 뒤 지금도 계속해서 숱한 논란을 낳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팀의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양쪽 측면에서 모두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손흥민의 미친 활동량과 풀백보다 더 내려서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헌신적인 수비 가담으로 인해 토트넘은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5경기 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메이슨 코치의 전술을 향한 비난은 지금도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를 수비수 뒷바라지나 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맞냐는 것이 이 비판의 주된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무실점으로 승리를 끝마쳤으니 결국 메이슨 코치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지만 팬들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데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를 수비수 위치에 기용하는 것은 재능 낭비이다. 손흥민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애초에 손흥민을 히샬리송의 최전방 자리에 기용했더라면 이미 2골, 3골을 넣어 수비할 필요성도 없이 미리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메이슨 코치가 4-4-2 포메이션을 위해 공수 밸런스를 잡으려 했던 것이 목적이라면 히샬리송을 측면으로 빼서 수비 쪽에 가담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애초에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팀의 모든 골을 책임지는 팀인데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빼버림으로써 케인과 손흥민의 팀워크가 이번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스타플레이어를 수비수 뒷바라지나 시킨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전술이 다시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12위에 위치한 중하위권 클럽이고 최근 감독까지 교체되며 조직력이 엉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나선 데다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에게 수비 가담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경기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물론 최근 토트넘의 리그 성적도 좋지는 않기야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클럽 위상과 규모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매 경기 2-3골을 집어넣을 수 있는 손흥민과 케인을 데리고 토트넘이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전술은 메이슨 임시대행 감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최근 콘테와 스텔리니의 경질 이후 팀이 와해된 토트넘에 부임한 메이슨 코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맞으나 결국 중요한 경기마다 소극적으로 나오는 메이슨 코치의 경기 운영 방식은 B클럽의 감독으로는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영입 1순위인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재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결국 토트넘은 다음 시즌 메이슨 임시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앉히겠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보드진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다음 시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자신의 천금 같은 1년을 또 한 번 날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은 다음 여름 토트넘 탈출은 준비 중에 있으며 과거 맨시티로 팀을 옮기기 위해 훈련 불참까지 하며 플로리다로 떠나버렸던 만큼 계약이 1년 남게 되는 케인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으며 지금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도 케인의 사정과 별반 다를 것은 없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선수였으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아무리 레비 회장이라도 팀의 핵심 공격수를 팀에 잡아둘 명분을 잃게 되었고, 아직 시즌 종료까지 한 달이 가까이 남았지만 유럽의 명문 클럽들은 벌써부터 손흥민 영입 의사를 내비치며 다음 여름 손흥민 영입에 뛰어들 것이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노리는 세 클럽이 있는데요. 바로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라리가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뮌헨과 바르셀로나는 뉴캐슬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명문 클럽이고 트로피를 들 확률도 그 어떤 클럽보다 높지만 일부 매체는 손흥민이 차기 행선지로 뉴캐슬을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뉴캐슬은 사우디 인수 이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아직 인수 후 2시즌째지만 순수 이적료 지출로만 무려 3억 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등 직전에 놓였던 뉴캐슬은 현재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으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부유한 자본이 들어온 뒷팀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우는 첼시나 맨시티조차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과거 맨시티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호빙요라는 슈퍼스타를 영입하며 클럽의 위상을 드높였고 뉴캐슬 또한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영입하여 빅클럽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싶을 텐데요. 심지어 주급도 토트넘에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손흥민에게 보장할 것이고 이미 잉글랜드에서의 생활이 8년차에 접어든 손흥민이 다른 나라의 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뉴캐슬로 향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매체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현재 뉴캐슬에는 과거 토트넘 소속이자 손흥민의 팀 동료였던 키어런 트리피어가 뛰고 있으며 과거 트리피어가 카일 워커에게 밀리는 백업 선수에 불과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지금 뉴캐슬의 핵심 풀백으로 활약하며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 선정에 유력하다는 사실은 왜 선수들이 하루빨리 더 좋은 클럽을 찾아 이적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리피어는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였을 만큼 뉴캐슬의 적응 생활을 적극 도와줄 것인데요. 다음 여름 손흥민이 어떤 클럽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 커리어의 평가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